해드릴 거는 뭐냐면 정시 모집에서 이제 굿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가나다군을 집어넣잖아요. 그랬을 때 가나다군을 어떤 형식으로 이제 계획을 잡아야 되고, 우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굿라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 군을 어떻게 딱 이렇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점수대가 좀 달라지는데, 아까 요거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 이제 저도 설명을 할 건데 보세요. 가랑 나군에는 대학이 일단 많아요. 가나군에는 일단 대학이 많이 포진돼 있고요. 다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대학이 많이 포진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군 같은 경우 나군에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지원을 하냐면요. 다군에 워낙 이제 추합률이 높아요. 워낙 대학이 몇 개 없다 보니까 경쟁률이 일단 어마어마해지고요. 가나군을 놓은 사람들이 다군에다가 집어넣으면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경쟁률이 그러니까 하얘지다 보니까 추합이라는 게 많이 돌아요. 막 100%, 200%. 중앙대 같은 경우는 막 많이 돌 때는 600%까지 돌아요. 그러니까 6바퀴 돌았다라는 거예요. 정원에서. 그 정도로 많이 도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변수가 진짜 많은 게 어떤 거냐면, 애들이 많이 집어넣어서 이렇게 애들이 뭉쳐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빠지기 시작하더라도 이 빠지는 거에서 큰 데이터는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막 소수점으로 빠져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워낙 아이들의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그 점수대에 비슷한 아이들이 왕창 들어왔기 때문에 무너지더라도 점수가 크게 흔들리면서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어떤 게 있냐면요. 요렇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서 무너져 내려. 그러다 여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왕창 무너져 내려가고 여기 있는 애가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대박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군에는 이런 변수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많이 노냐면, 가군이랑 나군에는 대학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상향을 좀 찾아보고, 여기 이제 다군에서 좀 안정권을 찾으려고 하는데 대학이 워낙 없으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대학이 많은 데에서 안정권을 찾아야 돼요. 대학이 많은 곳에서 안정권을 찾아야지 아까 같은 변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도 솔직히 경쟁률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변수가 발생하는데, 그런 변수가 다군보다는 가나군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나군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대학의 안정권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다군에서 변수와 추합을 가지고 상향을 질러보는 거죠. 그 첫 번째 가장 높은 대학교가 중앙대학교, 그 밑으로 이제 홍대 이렇게 깔리는데, 요런 것들이 이제 다군에서 변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자,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2020 학년 정시 모집 굿라인, 가나다군에 대해서 라인이 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좀 상향대학교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정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랑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공적합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점수와 눈치를 보고 대학교의 학과를 아무거나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한다면 변수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 거. 자, 이제 군이 형성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찾아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서울대입니다. 서울대가 어디에 포진했냐에 따라서 연대고대가 움직이게 되고요. 연대고대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서강대나 성균관, 한양대학교가 움직이고요. 그 대학교가 움직이는 걸 보고 중앙대나 경희대, 이런 그 밑에 대학교들, 외대, 시립대가 또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의 시발점은 서울대예요. 이해가시죠? 발음 우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대가 요번에 이제 가군을 형성했어요. 항상 가군 쪽에 있는데, 가군을 형성하게 되면 보세요. 서울대가 가군을 형성하면 연대고대가 만약에 가군을 타버리면 서울대에서 떨어진 아이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같은 군에 있기 때문에. 그죠? 군에 하나씩만 집어넣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연고대는 가군을 안 타고 어딜 타냐면 나군을 탈 수밖에 없어요. 야, 서울대에서 떨어졌어? 걔들이 얼마나 우수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최상위 아이들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가 떨어져봤자 얼마나 성적이 많이 빠졌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고대 애들이 서울대 애들이 떨어진 그 아이들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연고대도 똑같겠죠. 거기서 떨어진 아이들이
서강대나 성균관이나 한양대 같은 데서 받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성균관대학교랑 한양대학교는 나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대에서 떨어지는 아이들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연대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은 가군에다가 집어넣는 거고, 연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나군에다 집어넣는 건 뭐냐면 한양대랑 성균관을 아예 노리고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아니면 서울대는 어떤 애가 여기를 누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안 넣을걸요? 만일 뭐 성균관대 반도체학과 같은 건 넣을 수 있겠지만 안 넣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연대고대 쪽으로 간 아이들이, 여기서 떨어진 아이들은 다시 가군으로 갈 거예요. 대신 서울대 라인 아이는 성균관대와 한양대의 가군이 겹쳐지기 때문에 요 가군은 서울대 아이들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상태에서 연대에서 떨어지는 아이들만 받는 건데 서강대는 나군이 없잖아요. 이 얘기 뭐냐면 다 받아먹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서강대 가군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두 가지예요. 연대에서 떨어져서 가는 아이와 서강대가 최고 학교로서 지원하고 도전하는 아이들,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진 거고, 성균관대 가군도 똑같아요. 성균관대를 최고 목표로 잡은 아이들과 연대에서 떨어지거나 고대에서 떨어진 아이들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이 라인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가군은 연대고대 아이들이 내려오는 군이고, 성균관대 나군은 성균관대를 최고의 목표로 잡고 가는 아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이 합격하는 아이들이나 경쟁률 같은 것에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합격하는 아이들의 점수대가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군을 보세요 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고요. 또 보세요. 중앙대학교 다군은요 정말 대박이에요. 중앙대학교 다군에 뭐 경영 라인이 있고 그 창의융합이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중앙대 다군은요 그냥 엄청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보세요. 서울대 아이들이 중앙대까지 내려올 것 같진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서울대 아이들은 그냥 가나군만 집어넣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나군을 그냥 연대고대를 안정권을 버리고, 그러니까 연대고대를 버리고 성균관이나 한양대를 넣으면 훨씬 안정권이 되기 때문에 굳이 중앙대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군을 거의 안 써요.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받쳐놓는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다녀. 다 빠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중앙대 다군은 엄청나게 많은 충원율을 보여준다고. 그런데 보세요. 중앙대학교 다군 오는 아이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서울대에서 내려오는 말도 안 되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 여기에서 내려오는 아이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내려오고 여기에서 내려오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에서 오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여기로 와요. 그러니까 점수대가 뭉쳐져요. 그래서 충원율이 많이 돌더라도 생각보다 점수가 미친 듯이 빠지진 않는데, 그러다가 하나 빵 하고 빵꾸 나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거 찾으려면 경쟁률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요. 정말 꼼꼼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하늘이 보호하사 우리 아이에게 천운을 좀 내려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그래요. 또 하나, 그러면 중앙대 나군 같은 경우는 여기 나군 겹치죠. 그러니까 여기 가군을 최상의 목표로 잡은 아이들이 중앙대 나군 쪽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예요. 정시에서 중앙대가 자리를 제일 잘 잡고 있다 그래요,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군을 기가 막히게 라인을 짜서 잡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대 나군도 강하고요. 중앙대 다군도 강해요. 그러면 경희대랑 외대랑 시립대는 요 라인에서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잘 봐야겠죠. 이해가십니까? 이래서 군을 처음부터 보고 라인을 짜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건대, 동대, 홍대, 숭실대, 국민대까지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라인을 짜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군에 도전을 하면서 들어온 아이들이 많을지, 아니면 그냥 안정권을 만들면서 네가 받치면서 오는 아이들이 있을지가 라인을 통해서 구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 형성하는 거를 잘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점수입니다. 제가 칠판을 오늘 겁나 깨끗하게 지워놨었는데, 자 보세요. 성균관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연대랑 고대가 어느 군에 있다고요? 나군에 있습니다. 그죠? 서울대 때문에 나군에 있어요. 그러면
자, 이 가군에는 누가 못 온다고요? 일단 서울대 라인 애들은 안 와요. 그리고 이 나군에도 서울대 애들 안 와요. 왜 그러냐면 연고대 집어넣어야죠. 걔네들이 내려올 이유가 없겠죠. 자, 그렇게 하면서 볼게요. 그러면 이 나군의 애들은 어디로 가냐면 가군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볼게요. 사회과학이나 글로벌 경제, 공학계열, 소프트웨어 같은 게 지금 가군에 있어요. 이거 대학교 환산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균관대학교가 이제 환산 점수로 아이들을 뽑거든요. 표준 점수를 가지고 자기네 천점으로 환산을 돌리는데 그 점수를 봤을 때 이 사회과학이 776점, 글로벌 경제가 780점. 아시죠? 요 글로벌 경제학과는 좀 인기학과인 거, 그리고 글로벌 리더도 좀 인기학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공학계열은 753, 소프트웨어가 759점이에요. 그러니까 750점대 753에서 59, 여기가 가군이고요. 인문계 아이들은 780에서 776점 사이로 움직여요. 자, 그러면 나군을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군은 연고대 아이들이 못 내려와요. 그죠? 연로는 못 내려온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서울대 안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점수는 뭐냐면 성균관대가 도전인 거예요. 가장 높게 잡힌 거라고요. 그러고 점수대를 봤더니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771점, 경상계 773점. 사회과학보다 확실히 점수대가 몇 점 낮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1, 2점은요, 진짜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그래봤자 3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3점이면요, 큰 점수 차인 거예요. 또 하나, 이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건 평균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빠지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어디가 더 많이 빠지는지도 잘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그럼 보세요. 얘 뺄게요. 경영계열이랑 글로벌 리더 보이시죠? 글로벌 리더는 원래 인기과예요. 완전히 노리고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연대고대 못 가는 성적대 높은 아이들이 그냥 글로벌 리더 다 쓴다.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보다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교육학과 같은 경우나 자연과학, 전자전기 같은 경우 여기랑 비교해 봤을 때 점수들이 1, 2점씩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군 형성이 됐을 때 우리 아이 점수를 봤을 때 어느 군에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도전권인지 아니면은 연고대 아이들과 싸움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1, 2점 차로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이게 진짜 1, 2점이 되게 큰 거거든요. 100분의 1, 2점은 더 큰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정시는요. 제가 여태까지 정시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시는 정말 첫 번째 눈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냐면요. 성적표라는 패가 다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고스톱 친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섰다 아십니까? 밑장 빼기, 밑장을 빼면 소리가 달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수라 발바타. 이제 섰다 같아요. 그러니까 내 패가 다 나왔죠. 근데 남의 패를 못 봐요. 그죠? 성적표라는 걸. 그러니까 내 성적표를 가지고 눈치 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치 작전하고 막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막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학종만큼 막 불투명하게 변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경쟁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변수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솔직히 수시 학종보다는 변수가 좀 작습니다. 네,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잘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눈치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완전 계산기 싸움이에요. 정말. 확률 잘하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차 구한다라고 하거든요. 위아래 오차 구해갖고 그 안에서 몇 년치 데이터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오차 안에다가 이 표본의 오차 안에다가 또 오차를 하나 집어넣는 게 이제 경쟁률 어떻게 변했을 때에 대한 계산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면 이 오차 점수가 쫙 하고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으시면 안정권에 그러니까 좀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어느 정도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정말 눈치 작전과 정말 계산기 싸움이고요. 마지막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했죠. 한울에 천운이 좀 필요하다고. 이게 운빨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시만큼 이렇게 뭔가 준비하고 뭔가 오랫동안 활동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정시는 시험을 보고 나왔을 때 그 계산된 우리 아이 점수를 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찾기 위해서 또
네, 눈치 보면서 계산기 겁나 두들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시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에 저희 시즌4 D 후기거든요. 저희가 앞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을 위한 특강을 해드렸다면 시즌4 후기가 정시를 어떻게 준비했을 때 유리하고 어떤 식으로 모집 요강을 분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컨쇼 일단 네. 그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1대1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